순차 논리 회로입니다. 자, 조합 논리 회로는 이제 순차 논리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한 그 구성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CPU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순차 논리 회로죠. 클럭 신호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상태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그때그때 막 하는 일들이 막 달라지는 겁니다. 순차 논리 회로고요. 그 순차 논리 회로를 만들려고 하면 이제 그 구성 부품에 이렇게 이제 조합 논리 회로들이 막 같이 이제 사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조합 논리 회로는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본 것들이 바로 그건데, 인풋 값이 정해지면 바로 출력이 딱 정해져요. 인풋 값이 뭐냐가 정해지면 출력 값이 딱 정해진다 이거죠. 인풋이 001이면 출력은 반드시 0, 010이면 반드시 1. 딱 이렇게 진리표에 본 것처럼 진리표의 인풋이 딱 값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출력은 명쾌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순차 논리 회로는 그게 아니라 회로 내부의 또 상태가 있다. 회로 내부의 상태. 그래서 외부 인풋이 들어왔을 때 001이 들어왔는데 내부 상태가 뭐냐에 따라서 출력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부의 상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즉,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정한 순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상태가 바뀌어가는 그 상태를 내부에 가지고 있게 되겠고, 그래서 순차 논리 회로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 이제 회로 내부에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값이 있는 거죠. 상태가 0이다, 1이다 이렇게, 또는 그 비트 두 개를 표현한다고 하면 00, 01, 10, 11 네 가지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비트 수에 따라 가지고 상태가 이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출력이라고 하는 것이 조합 논리 회로는 아까 본 것처럼 딱 진리표가 있고 진리표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입력이 정해지면 출력은 딱 값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순차 논리 회로는 입력뿐만이 아니라 현재 내부 상태 값이 뭐냐에 따라서도 역시 출력이 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리고 순차 논리 회로의 일부분으로 조합 논리 회로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태를 저장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잘 아는 그 D 플립플랍을 사용합니다. 플립플랍. 플립플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을 수가 있죠. 0을 기록해 놓을 수도 있고 1을 기록해 놓을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내부에 이제 상태를 이제 기록을 해 놓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상태를 저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해 내는 것이 이제 바로 이 그 D 플립플랍인데, 그 용어가 보면 이렇게 렛치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데가 있고 플립플랍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회로 시간에 보면 무슨 이거 말고도 무슨 뭐 D 플립플랍 말고도 뭐 JK니 뭐 무슨 T 토글이니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토이 CPU에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렛치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이제 플립플랍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책마다 약간씩 서로 좀 다르게 사용을 해요. 다르게 사용을 하는데, 이제 대체로 좀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주로 많이 쓰냐 하면, 렛치라고 하는 것은 인풋 값에 따라 가지고 한 비트 상태 값을 저장하는데, 우선 그냥 회로를 먼저 얘기를 하고 나중에 두 가지로 구별을 합시다. 이 회로는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논리 회로 시간에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 회로를 갖고 이미 만들어진 회로가 있는데 이걸 갖고 이제 진리표를 한번 따져보는 거지요. 우선 이 회로 자체는 이 WE, 이게 이제 Write Enable, 쓰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즉, 요 값이 1이면 쓰기가 되고, 쓰기라고 하는 얘기는 요 출력, 요 Q 값을 내가 원하는 값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0으로 바꾸든 1로 바꾸든 그 해당하는 값은 여기에 D의 인풋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Write Enable이 1로 되어 있으면 D 값이 그대로 여기에 전달돼 줍니다. D 값이 0이면 0이 되고 1이면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Write Enable이 현재 상태에서 갑자기 Write Enable이 딱 0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D의 값에 상관없이, D가 0이든 1이든 상관없이 여기에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D 렛치인데, 그렇게 유지되는 것은 조금만 이제 따져보기로 하고요. 이제 기호로는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속에는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이제 Write Enable 신호가 1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이 D 인풋하고 같은 값이 Q에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Q바, 요 밑에 있는 Q바인데 이건 항상 Q하고 반대되는 값이 항상 나와요. Q하고 항상 이것은 반대되는 값이 되겠는데, 그래서 현재 Q값과 그때 반대되는 값이 이제 출력으로 나오게 되겠는데, write enable이 1이 되게 되면 T값하고 똑같은 값이 Q에 나오고 그 반대되는 값이 Q바에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write 값이 0이면 이게 write enable이 0으로 딱 바뀌는 순간 그 시점에 Q값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동작하는 원리는 이제 따져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선 이제, write enable이 1일 때, write enable이 1이고, 지금 이제 케이스는 어차피 이제 출력은 Q가 하나인 거죠. 물론 Q바가 있긴 하지만 이건 무조건 Q하고 반대되는 값이기 때문에 입력이 두 개가 있는 거죠. D하고 write enable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되겠죠. 그죠? 00일 때, 01일 때, 10일 때, 1일 때, 네 가지가 되겠는데, 우선, write enable이 1이라고 치고, t 값이 0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실제 q 값이 뭐가 되냐? 한번 따져보는 거죠. 뭐, 엔더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제, 이 t 값이 0이기 때문에, 이 엔더 게이트 출력은 뭐죠? 0이 되겠죠. 엔드는 둘 다 1이라야만 1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뒤집어서니까, 낸다니까, t가 0이기 때문에 무조건 1이 나오겠죠. 그죠? 이게 그냥 엔드 게이트라고 하게 되면 t 값이 0이기 때문에 무조건 0인데, 그걸 뒤집어서니까, 낸드 게이트니까 무조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가 0이면 이 값은 항상 1. 여기는, 여기는 보게 되면, 어쨌든 write enable 값이 1이고 이게 0이기 때문에 한번 뒤집었어요. 따라서 이 AND 게이트를 보게 되면 1이 들어가서 1이 됐고 뒤집었으니까 0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요 S는 1, R은 0이 된 겁니다. 요 상태에서. 그리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 값은 뭐냐를 따져보게 되면 우선 어쨌든 이 상태가 0, 1인지 1, 0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건 항상 위하고 반대인데 0, 1일지 아니면 1, 0일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우선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이 값은 AND를 하게 되면 무조건 0이죠. 그죠? 이 값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AND는 무조건 0이 되겠고 따라서 이 값은 무조건 1일 수밖에 없죠. 이 값은. 이게 0이기 때문에 AND를 거치게 되면 무조건 1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럼 이게 1이고 이게 1이고 이놈도 1이기 때문에 AND를 거치면 0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0, 1 굉장히 자연스러운 논리가 만들어져요. 근데 만약에 이게 1, 0이라고 하면 어떠냐 이거죠. 여기 1, 0이라고 하게 되면 1, 0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0이니까 이렇게 해서 AND를 하게 되면 여기 0이니까 이렇게 AND를 하게 되면 0이 되겠고 뒤집으면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1, 0이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 0이니까는 들어가서 AND하면 1이 되니까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1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값을 하게 되면 0이 돼야 돼. 여기 아까는 여기 0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1이라야만 되는데 1, 0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1, 0일 수는 없는 거고 따라서 0, 1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0, 1이라고 하면 딱 전체적으로 논리가 딱 맞아 떨어지는데 1, 0으로 하게 되면 논리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0, 1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D 값이 0이면 0이 나온 거죠. 똑같은 얘기를 이제는 write enable은 1이고 T가 1이면 어떻게 되냐?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요게 1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요 두 개를 AND를 하게 되면 1이 됐고 S는 0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요게 1이었기 때문에 입력은 0이 되겠고 AND를 하면 0이 되고 뒤집어서 1이 된 겁니다. 따라서 아까는 여기서 1, 0이었던 것이 이제는 0, 1이 된 거죠. 반대였으니까 당연히 이 값도 반대겠죠. 그죠? 똑같은 논리로. 그래서 T 값이 1이면 Q 값도 1이 나오는 겁니다. 뭐 Q바는 반드시 반대되는 값이 되겠고요. 따라서 요 두 개만 놓고 보면 write enable이 1이 되게 되면 T 값하고 똑같은 값이 Q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라이트 이네이블이 그러면 0이면 어떡할 거냐? 이게 0이라고 하게 되면. 요 값이 0이면. 요 값이 0이 되게 되면 일단은 엔드 게이트 출력은 0이 될 거고 뒤집어서 1이 된 겁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0이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0이 됐고 1이 된 겁니다. 그래서 1, 1이 된 거죠. 여기 1, 1이면 1, 1이 되게 되면 여기에 0, 1이라고 해도 말이 되고 1, 0이라고 해도 말이 돼요. 여기 0, 1이라고 해도 이 전체 논리가 딱 맞아 떨어져요. 여기가 0이라고 치게 되면 여기서 0이 입력으로 들어갔어요. 따라서 이 출력은 1이 나오는 거죠. 여기 0이 들어갔기 때문에 엔드라면 0이 됐고 뒤에서 1이 된 겁니다. 1이 되겠고 1, 1이기 때문에 엔드는 1이 됐고 0이 된 거죠. 따라서 0, 1이라고 해도 말이 돼요. 그죠? 반대로 1, 0이라고 하게 되면 1, 0이라고 하게 되면 역시 똑같은 서로 뒤집어 놓은 거니까 똑같은 얘기죠. 1, 0이라고 해도 여기 1이 되면 1, 1이 돼서 0이 나오고 여기 0이 들어갔으니까 1이 나오고 그것도 돼. 그래서 0, 1이도 되고 1, 0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이 0이면 t 값하고 상관없이 그다음 상관없이 1, 0일 수도 있고 0, 1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0, 1이었다고 치게 되면 여기 값이 0이었다고 치게 되면 이게 저절로 1로 바뀔 수 있냐?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0이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일단 이 값은 무조건 1이 나오고 있는 거죠. 1이 나오고 있고 0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0이었다고 하게 되면 이게 지가 알아서 저절로 1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값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0, 1이면, 이게 0이면 0인 상태로 유지가 되고 1이면 1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값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write enable을 1로 만들어 놓고 그 시점에 d 값이 q에 딱 전달되고 난 시점에 그 이후에 write enable 다시 0으로 딱 바뀌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d 값에 상관없이 현재 값이 그대로 안 바뀌고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값을 기록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로를 만들면은 D 래치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write enable이 1인 상태에서는 D 값이 0이면 0이 나오고 1이면 1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1인 상태에서는 D 값이 0이다가 1로 바뀌게 되면 이 값도 0이다가 1로 바뀌었다가 어쨌든 write enable이 1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치게 되면 D 값이 바뀌면 이 값도 계속 같이 바뀌게 되겠죠. 똑같이. 그게 이제 래치의 특성입니다. 근데 이제 플립플랍은 어쨌든 이 값이 어느 한 시점에 딱 값 전달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게 1이라고 하더라도 이 값이 오락가락 하는데 따라가지고 계속 값이 오락가락 하면 안 되겠다. 딱 처음에 원하는 시점에 값이 쫙 전달되고 나면 그 뒤부터는 더 이상 값이 안 바뀌기를 원한다. 보통 엣지 트리거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한 식의 동작을 하도록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플립플랍인데,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한 이제 딜레치의 진리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본 그 딜레치를 두 개를 또 쌍으로 묶었어요. 쌍으로 묶고, 이 write enable 신호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값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부에다 이제는 클락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클락이라고 하는 신호는 계속 0과 1을 왔다 갔다 하는 신호인 겁니다. 1kHz 클락이라고 하게 되면 초당 1000번씩 바뀌는 거죠. 이렇게 계속 낮은 전압, 높은 전압, 낮은 전압, 높은 전압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호가 이제 클락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 클락 신호는 별도로 이제 크리스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발진을 시킵니다. 알아서 지가 막 왔다 갔다 하도록 이렇게 이제 그 발진 신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1kHz든 1MHz든 1GHz든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락 신호는 무조건 일정한 주기로 계속 높은 전압, 낮은 전압을 오락가락 하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 주파수는 이제 그 속도에 따라 가지고 어쨌든 이 클락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그 클락 신호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는 그대로 write enable로 전달하고 하나는 그걸 뒤집어서 전달했습니다. 자, 우선
이 클락 신호가 만약에 1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1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0이 전달되겠고요. 0이 전달되겠고, 따라서 이 값은 안 바뀌겠죠. 이게 1인 상태로 하게 되면, 현재 이 값이 그대로 여기 또 기록이 됩니다. 이게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은, 이 값에 상관없이 이건 안 바뀝니다. 이것이 클락이 0이라고 하게 되면. 0이라고 하게 되면, t 값에 상관없이 이 값은 안 바뀌어요. 대신에, 요 놈은 이 값하고 똑같은 값이 여기 나옵니다. 현재 값이, 그러니까 이 값이 일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클럭 값이 다시 이제 1로 올라가게 되면,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게 1이었다면, 그 다음 클럭 값이 0으로 떨어지게 되면, 요 놈은 1이 되는 거죠. 1이 되고, 요 놈은 0이 되겠죠. 그래서 클럭 값이 0으로 탁 떨어지는 시점에, 그러면 이게 0이 돼서 더 이상 이 값은 안 바뀝니다. 이 값은 안 바뀌고, 요 값은, t 값이 전파가 되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락 값이, 0이면, t 값이 여기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가, 클락 값이 1로 딱 바뀌면 그 값이 이게 착 전파가 되고, t 값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클락 값이 0에서 1로 올라갈 때는, 현재 값이 1로 전파가 되고, 0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값이 1로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이 항상 그 다음 상태, 그 다음 출력에 나올 값을, 다음에 출력에 나올 값을 항상 이놈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출력이 만에 하나 이렇게 이놈이 어떤 식으로 회로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항상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가 서로 차단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냥 이 둘로 되어 있지 않고 어느 하나만 갖고 아까 같이 이런 식으로 회로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출력이 어쨌든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조합 논리 회로나 통해 가지고 다시 그 출력이 만약에 이쪽으로 연결됐다고 치면 그러면 이 값이 어쨌든 이 값이 인풋 값이 바뀌는 것이 출력으로 나오고 그것이 다시 또 입력으로 전달돼 가지고 이게 막 신호가 막 동시에 막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 라이트 이네이블 신호가 1인 상태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순차 논리 회로는 실제로 이렇게 나온 출력 값을 여러 가지 조합 논리 회로를 거친 다음에 다시 인풋으로 전달해 줍니다. 순차 논리 회로에서는. 그래서 이 라이트 이네이블 값이 1이 되게 되면 여기 출력이 나온 것이 다시 또 조합 논리 회로를 거쳐서 다시 이렇게 전달되고 해서 서로 물론 신호가 이 T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호들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T 값이 바뀌면 이 출력 값도 계속 막 같이 바뀌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1이 되게 되면 요것의 값에 의해서 출력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출력 이렇게 상태를 막 조합 논리를 거쳐가지고 다시 어떤 식으로든 회로 전체 인풋으로 전달된다고 치게 되면 이 라이트 이네이블 1인 상태에서 T 값이 막 바뀌게 되면 이 값도 막 바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 신호가 인풋에 따라서 출력이 막 계속 바뀌게 되면 안 되니까 안정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딱딱딱 맞추어서 돌아가면서 클럭이 딱 변하는 시점에 그때만 값이 촥 바뀌고는 그 뒤로는 안정적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기가 단순하거든요. 이게 인풋이 막 바뀌면 출력이 따라서 막 흔들리지 말고 클럭이 촥 바뀌는 그 시점에 인풋 값에 의해서 출력이 딱 결정이 되면 인풋이 그 이후에 조금 바뀌더라도 출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원해요. 계속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해서 회로를 만들면 회로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생각하기가. 시간도 따져야 되고. 그래서 가능한 한 회로를 설계하는데 단순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인풋이 바뀌더라도 출력에 의해서 한번 결정이 되면 다음 클럭 신호까지는 그 값이 그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로를 만들면 회로 설계가 좀 더 단순해지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그래서 두 개를 쌍으로 묶어가지고 이 클락 신호가
0에서 1로 올라갈 때에 이제 내부에 다음 상태로 준비되어 있던 것이 출력으로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입력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이게 끊어져 있다가 클럭 값이 0으로 탁 떨어지는 시점에는 이 값이 여기 그대로 전달되긴 하되 출력에는 전달이 안 되고, 그러고 있다가 다시 클럭이 다시 1로 탁 올라가면 여기 준비되어 있던 값이 착 나오고 입력을 하고는 탁 끊어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D 플립플랍입니다. 그래서 클럭이 0에서 1로 착 바뀌는 시점에 이 출력 값은 나옵니다. 변합니다. 변하고 클럭 값이 0으로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출력 값은 안 바뀌는 거죠. 그리고 클럭 값이 1로 착 올라가는 그 순간에, 클럭 값이 1로 착 올라가는 그 순간에 값이 이렇게 딱 전달되고는 더 이상 안 바뀌는 거죠. 이 D 값이 설사 값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0에서 1로 착 올라가는 순간 현재 값이 전달되고 이놈은 write enable이 0이기 때문에 이 값이 D 값에 상관없이 값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클럭이 0에서 1로 바뀌는 시점에만 마침 그때 여기에 가지고 있던 상태 값이 착 전달되고, 그 다음에 요게 write enable은 0이 됐기 때문에 이 값은 바뀌더라도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안 바뀌고, 따라서 요 출력도 안 바뀌고, 그래서 클럭이 0에서 1로 착 바뀌는 그 시점에만 값이 착 바뀌고는 더 이상 안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든 회로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되겠고, 이러한 회로를 또 매번 이렇게 그리기 복잡하니까 이렇게 단순화된 기호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write enable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딱 삼각형으로 표현했어요. 보통 이제 클럭 표시입니다. 그래서 요 회로는 이제는 요 클럭 값이 0에서 1로 착 올라갈 때, 그때 여기 그 당시에 D 값이 뭐였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당시에 D 값이 뭐였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게 딱 상태값 준비가 됐을 테니까 그 값이 착 출력으로 나옵니다. 그 당시 D 값이 착 출력으로 나오고는 D 값이 이거 바뀌더라도 더 이상 안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클럭이 다시 0으로 떨어졌다가 나중에 또 1로 착 올라오는 시점에 또 그 당시 D 값이 탁 출력이 나오고는 더 이상 안 바뀌어요. 그렇게 이제 회로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 출력 값이 어떤 다른 회로를 막 거쳐가지고 다시 D 쪽으로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출력 값이 바뀌더라도 이 D 값은 더 이상 이 출력에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끊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를 보통 보면 이제 그 뭐 엣지 트리거링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렇게 클럭이 이렇게 상승 엣지에서 값이 착 바뀌고는 더 이상 안 바뀌는 거죠. 물론 이제 반대로 그 클럭이 1에서 0으로 착 떨어질 때 바뀌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트레일링 엣지 트리거도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고요. 그 이제 뭐 구상이 나름인데, 그래서 상승 엣지를 쓸 거냐 하강 엣지를 쓸 거냐, 그것은 이제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이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는 상승 엣지만 생각을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엔드 게이트의 조합에 의해서 D 플립플랍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러면 이제 D 플립플랍은 어떤 값을 여기다 기록하려고 하면 원하는 값을 여기다 준비를 해놓고 클럭 신호가 착 1로 가는 시점에 값이 착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클럭이 다시 0으로 떨어진 다음에 다음번에 다시 1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값이 안 바뀌는 거죠. 그런 이제 그 소자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CPU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라는 것이 뭐냐? 결국은 그런 D 플립플랍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비트짜리 레지스터라고 하게 되면 그게 병렬로 4개가 있는 것이고요. 32비트라고 하면 병렬로 32개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어쨌든 이제 클럭 신호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계속 출력이 막 클럭 값이 오를 때마다 계속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바꿔야 돼. 그래서 이건 실제 D 플립플랍은 클럭 신호가 올라갈 때 기록이 되지만 사실은 그 클럭 신호를 그대로 가지 않고 엔드 게이트 하나 더 묶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록할 때다, 아니면 기록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신호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D 플립플랍이 4개가 있게 되겠고 인풋이 이제 이렇게 병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로드 신호가 0이라고 하게 되면 이 신호는 무조건 0이죠. 따라서 값이 안 바뀌어요. 그죠? 이 클락 신호 자체가 안 바뀌니까 0으로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근데 이제는 어느 한 시점에 딱 데이터가 준비가 됐고 지금은 기록을 해야 될 타임이야. 그러면 그 시점에 로드를 딱 1로 만들어줍니다. 로드를 1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는 클럭이 0에서 1로 착 올라가면 그 시점에 첫 기록이 되는 거죠. 기록이 되고 이 로드 신호는 한 클럭이 착 상승 엣지를 거치고 나면 다시 이놈은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타이밍이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회로 만들 때 어쨌든 이 로드 신호는 일단은 기록해야 될 시점이 되면 일단 1로 만들었다가 한 클럭이 이렇게 착 상승 엣지가 한번 통과하고 난 뒤에는 다시 0으로 이제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 타임을 맞추는 부분은 이제 회로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로드 값이 계속 1로 유지가 되게 되면 이 클럭이 상승할 때마다 계속 회로 값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 놈을 1로 만들어 놓고 클럭이 한번 딱 상승을 하는 시점에 한번 딱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한 클럭 사이클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요 놈을 딱 0으로 바꿔 놓습니다. 그럼 더 이상 값이 안 바뀌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속에 클럭 신호도 들어가고 로드 신호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로드 신호가 1인 상태에서 클럭 신호가 딱 제로에서 1로 바뀌면 그 시점의 값이 착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로드 신호가 0이면 안 바뀌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든 것이 이제 레이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왜 굳이 클럭을 쓰냐 하면 사실 이런 회로들이 전체 회로에 곳곳에 막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신호가 이렇게 전파되는 시간이 있어요. 트랜지스터를 한번 통과하면 신호가 바뀌게 되면 트랜지스터에 의해서 그 출력이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겠지만 이것이 몇 단계를 막 게이트를 통과를 하게 되면 입력이 바뀐 것에 대해서 이 조합 논리 회로의 트랜지스터를 막 통과를 하게 돼서 출력이 안정적으로 입력에 의한 출력이 안정적으로 나올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게 언제 신호가 바뀔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제 전체 회로에서 부분마다 약간씩 딜레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클럭 신호에 의해서 일단은 좀 빠른 놈도 있고 느린 놈도 있고 신호들이 막 준비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기록하는 시점은 클럭 신호에 의해서 한꺼번에 쫙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클럭 신호를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냥 레지스터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이제 로드 신호가 0일 때는 값이 안 바뀌고 로드 신호가 1이면 1인 상태에서는 클럭이 상승 엣지에 딱 올라가는 순간 0에서 1로 바뀌는 순간 값이 착 기록이 된다. 이제 그렇게 작동하는 게 있고 그게 이제 레지스터다. 이렇게만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이 CPU 내에서는 그런 레지스터를 8개를 쓰고 있는 거죠. R0부터 R7까지가 있는데 R7은 이제 프로그램 카운트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각각이 32비트, 이런 D 플립플랍을 32개를 갖고 있는 레지스터가 8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레지스터가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레지스터들 간에 이제 연산을 하는 과정을 그냥 그 중에 간단한 회로를 하나 이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R1의 값과 R2의 값을 더해서 R3에다 기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가산기 회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4비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가산기는 A의 4비트, B의 4비트가 있습니다. 두 개를 더한 결과가 S의 4비트로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단에 캐리 입력이 있고 캐리 아웃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조합 논리 회로이기 때문에 인풋이 뭐냐에 따라서 그때 그게 맞는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R1의 값과 R2의 값이 현재 어떤 값이 있을 테니까 그것에 대한 값이 일단 전달되고 있고 따라서 이 출력이 나오고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값을 여기다가 기록하는 작업은 이 로드 신호를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죠.
우선 이 클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 회로에 똑같은 신호가 다 전달됩니다. 똑같이. 왜냐하면 딱 이렇게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모든 회로들이 다 클락의 상승 엣지에 같이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R1, R2는 로드 신호를 0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R3 레지스터에 대해서는 로드 신호를 외부에서 조절한다고 치게 되면, 그러면 요 두 개는 로드 값이 0이기 때문에 값이 안 바뀌는 거죠. 입력에 상관없이. 안 바뀌고 실제값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로드 값이 1로 만들어주는 순간 여기에서 들어오는 값들이 더한 결과가 나올 테고 그것이 이제 요 클락 값이 상승 엣지 0에서 1로 바뀔 때 값이 착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드 신호를 다시 0으로 떨어뜨리게 되면 이 값이 더 이상 안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CPU 내에서는 이게 사실은 ALU가 되겠고 이 앞단에 이제 멀티플렉스를 붙인 거죠. 멀티플렉스를 붙여가지고 여러 개의 레지스터 중에 하나를 고르고 또 다른 레지스터들 중에 하나를 고르고 해서 ALU가 있고 나오는 출력을 다시 이제 요 로드 신호는 디코더 신호여 가지고 어느 레지스터가 될지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레지스터에만 이 신호가 발생하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해당하는 레지스터에서만 딱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서 몇 번 본 그림을 이제 다시 합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읽어온 명령어. 지금 이게 이제 add R3, R1, R2. 즉, R1과 R2를 대해서 R3에 기록해라. 이런 명령어라고 치게 되면 그 기계 코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뭐 OP 있고 ALU가 있고 CC, DR, SR, V, SR2, 뭐 벨 이런 값이 쫙 있었어요. 그래서 이 add R3, R1, R2 이 명령어는 지금처럼 이런 이제 코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ALU 이 부분에 있는 세 비트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ALU의 선택 신호로 이렇게 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PU 내부에서 이러한 명령어를 일단 읽어오면 CPU 내부에 IR, Instruction Register라는 데서 일단 저장을 합니다. 명령어를 읽어오게 되면. 일단 저장을 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값을 이 회로의 선택 신호로 막 전달해 주는 거죠. 즉,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연결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IR 레지스터의 여기에 해당하는 3비트, 이 3비트 값을 그대로 1대1로 ALU의 선택 신호로 딱 연결시켜 놓은 거죠. 회로상에서. 그래서 그게 000이면 add가 선택이 되고 001이면 subtract가 선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SR 필드 이 3비트는 이 멀티플렉스의 선택 신호로 딱 연결시켜 준 거죠. 3비트를. 따라서 이게 000이면 R0 값이 쫙 전달되고 001이면 R1 값하고 같은 값이 이게 나오고 이게 선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SR2 여기 있는 3비트는 이쪽에다가 딱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000이면 R0 값하고 같은 것이 나오고 001이면 R1하고 같은 값이 나오고 해서 이제는 SR 필드하고 SR2 필드가 뭐냐에 따라서 ALU 작동해야 될 두 개의 값이 결정이 되고 ALU 3비트가 뭐냐에 따라서 내부의 ALU 중에서 어떤 연산을 할지가 결정이 되고 그 값이 뇌로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전달되고 있고 DR 필드 요 3비트는 여기에 똑같이 전달돼 가지고 이것들 중에 하나가 활성화되게 되겠죠. 따라서 이게 이제 레지스터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로드 신호입니다. 로드 신호고 클락 신호도 있어야 되는데 편의상 여기에 똑같이 클락 신호가 다 전달되는데 회로가 복잡해서 그냥 클락 신호는 그림에서 뺐습니다. 클락 신호는 이런 모든 D 플립플랍 있는 모든 데는 다 거기에 클락 신호가 똑같이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에 연산된 결과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게 되겠고 이 레지스터에다가 기록해라 하는 신호가 만약에 0이라고 하게 되면 이 신호들이 다 0이라서 로드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 1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요 DR에 있는 3비트에 의해 가지고 000이었으면 요놈만 1이 되겠죠. 그러면 1이 돼서 요놈은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놈은 0이기 때문에 요건 0.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000이고, 이거 신호가 1이 되게 되면, 요 신호만 1이 돼서 여기만 기록이 되는 거죠. 이게 001이고, 요 신호가 1이면, 요것만 1이 돼서 여기만 기록이 되고, 나머지는 기록이 안 되는 겁니다. 요게 0이면, 아무 데도 기록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산 결과를 특정 레지스터 한 곳에 딱 기록할 때에,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DR에 지정되어 있는 그 레지스터의 값이 딱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회로에서만 봐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값이 어떻게든 이렇게 전달되고,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입력으로 또 들어가고 있죠. 서로 이렇게 막 서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간 입력과 출력을 이렇게 딱 구분시켜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 이제 각각의 D 플립플랍 32개짜리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력 신호에 의해서 그때 딱 준비가 되어 있던 값이 첫 기록이 되고는 더 이상 안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이 CPU는 내부적으로 이제 이 신호를 잘 조절해 주면 되는 거죠. 이 신호를 언제 기록해야 될지, 기록을 해야 될 타이밍에 이 값을 1로 바꿨다가 0으로 바꿨다가 이걸 이제 조절해 주면 되는 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순차 논리 회로를 지금 뭐 이제 산술 논리 연산 회로를 거쳐가지고 그 결과를 어떤 레지스터에 기록하는 것만 봤는데 CPU라고 하는 것은 매번 메모리에서 명령어를 읽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명령어에 따라가지고 어떤 명령어인지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서 실행을 하고 조금 전에 본 게 사실 실행을 하는 단계입니다. 조금 전에 연산 과정은 실행을 하는 단계죠. 실행을 하고 다시 또 다음 명령어를 메모리에서 읽어오고 그 다음에 그 내용, 그 명령어가 뭔지도 해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실행을 하고 이게 이제 끝없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역시 또 순차적으로 조절해 줘야 돼. 그래서 그 조절을 하는 그것이 사실은 이제 순차 논리 회로의 핵심이죠. 자, 그래서 CPU라고 하는, 토이 CPU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메모리에서 명령을 읽어오고 해석을 하고 실행하고 계속 이것이 반복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이제 전초전으로 이제 그러한 과정을 컨트롤하는 이제 논리 회로를 조합 논리 회로가 있고 그거에 의해서 출력도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다음 상태까지도 결정을 하는 겁니다. 현재 상태가 뭐고 입력이 뭐냐에 따라서 다음 상태가 뭐가 돼야 될지도 정해지고 그 값은 내부적으로 D 플립플랍 입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조합 논리 회로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이 회로의 특성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력 상태 값하고 실제 외부 입력하고 현재 상태 값하고 외부 입력 값하고의 조합에 의해서 출력과 다음 상태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상태가 바뀌게 되면 다시 또 그때의 출력과 또 다음 상태가 또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은 이 클럭 신호에 의해서 계속 일정한 속도로 척척척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 다음 상태가 결정이 되고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클럭 신호가 1로 바뀌게 되면 다시 또 상태가 또 바뀌죠. 바뀌어서 다시 또 다음 상태가 계속 바뀌어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순차 논리 회로는 항상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 구별해야 될 상태가 몇 개냐. 상태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D 플립플랍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거기에 의해서 D 플립플랍 개수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만들려고 하는 회로에 따라 가지고 입력이 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출력이 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을 이 조합 논리 회로를 통해서 적절하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순차 논리 회로를 이제 언제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동작하도록 이제 뭔가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럼 그런 식의 절차에 따라 가지고 작동하도록 만들려고 하면, 즉 클럭 신호가 0에서 1로 계속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0에서 1로 바뀔 때마다 상태가 척척척척 바뀌어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이런 교통신호 길에 가다 보면 이제 아주 단순한 걸로 이렇게 불이 세 개가 오른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듯이 보여줄 때
그러면 A가 켜졌다가 B가 켜졌다가 C가 켜졌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면 일정한 속도로 계속 A, B, C 순으로 계속 불이 바뀝니다. 그런 아주 간단한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토이 CPU 같으면 명령어를 읽어서 메모리로 CPU 내부로 가져오고 내부에서 디코딩을 하고 실행을 하고 이게 계속 또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순차 논리 회로를 설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우선 내가 만들려고 하는 이 회로가 몇 개의 상태가 필요하냐. 토이 CPU 같으면 명령을 읽어오고 해석하고 실행하고 이제 크게 보면 셋인데 그 내부 다시 또 자세히 따져보면 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식의 이렇게 불빛이 흘러가는 듯이 보이는 것은 A가 켜지고 B가 켜지고 C가 켜지고 상태가 3개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내가 만들려고 하는 회로에서 몇 개의 상태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각 상태마다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뭐냐 요건 이제 원래 주어지겠죠. 설계해야 될 목표로 딱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 가지고 각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상태가 바뀌어가는지도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해야 될 거고요. 이제 그 상태 천이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이제 몇 가지에 따라 가지고 상태를 구별할 수 있는 D 플립플랍을 적절하게 이제 개수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상태마다 이제 적절하게 번호를 부여합니다. 번호를 어떻게 부여할지는 그건 설계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A, B, C 3가지 상태가 있는데 A에다가 00을 주고 B에다가 01을 줄지 이건 뭐 아무렇게나 정해도 돼요.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아무렇게나 정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정했을 때 회로가 더 단순하냐 이런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번호를 정해도 상관없지만 만들어진 회로가 막 달라지기 때문에 그중에 단순한 회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걸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각 상태별로 적절하게 이제 이진수 번호를 부여를 하고 그 번호 표현에 필요한 비트 수만큼의 D 플립플랍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태는 3수밖에 없는데 D 플립플랍 2개를 쓰게 되면 상태가 4가지가 가능한 거죠. 그럼 한 가지 남습니다. 이 남는 거는 어쨌든 이 남는 거에 대해서도 그 회로에다 표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는 상태는 적절하게 다음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탁 이렇게 처리하도록 적절하게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는 입력 값들이 정해지고 출력 값들도 정해졌고 각 상태마다에 대한 번호도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현재 입력 값과 현재 상태 값에 따라 가지고 출력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상태가 뭐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식의 해당하는 진리표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진리표에 따라 가지고 아까 우리가 큰 박스로 되어 있던 그 조합 논리 회로 부분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의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게 이제 상태를 몇 가지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D 플립플랍 개수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외부 입력이 뭔지도 정해져 있고 출력이 뭔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가 뭐고 현재 입력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출력이 뭐가 돼야 될지도 진리표에 의해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가 뭐고 입력이 뭐냐에 따라서 다음 상태도 뭐가 돼야 되고 이건 이제 진리표로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까지 진리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기계적인 방법으로 그 조합 논리 회로를 만들면 돼요. 마치 디코드나 뭐 가산기의 회로를 만들었듯이 진리표가 하나 만들어지면 지금 같으면 입력 2개에다가 상태 2개, 즉 4개가 되는 거죠. 4개에다가 출력 3개, 다음 상태 2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